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3%, 코스닥은 1.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다시 반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한 며칠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재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면서 트럼프 정책들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우리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지 세력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으로 좀 던졌습니다. 그쪽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시장 지수도 이렇게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바뀌고 지지율이 이제 거의 박빙으로 가고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동안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갈 때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세력들이 강하게 순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지런히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전기전자 쪽으로 오늘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업도 들어왔고요. 이 정도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많은 업종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업종 순매수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전 시황을 통해서 어떤 업종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리를 해 드렸지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16개 종목입니다. 전부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고요. 좀 주요한 종목들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LX, 하우시스 이 종목 색깔을 좀 맞춰보도록 합니다. 추세를 이렇게 좀 색깔을 좀 맞춰보면은 대충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게 빨간색이 많다 하는 것은 무조건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브레이크 걸린 시점, 그리고 예전에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현금 흐름이 괜찮다 그러면은 대충 아무 때나 이렇게 총을 한방 사도 되죠. 그래서 하우시스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색깔을 조금 조정을 해보면 이렇죠. 그래도 빨간색이 좀 더 많죠. 그러면은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세빌이 있는데 굳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딱 봐도 그냥 아닙니다. 파란색이 많죠. 그냥 땡입니다. 이건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삼성물산도 없죠. 파란색이 더 많죠. 그냥 화면에 파란색이 많이 보이면 그냥 제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색깔 좀 맞춰봅시다. 이것도 몇 번 봤죠.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해보면 빨간색이 훨씬 많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총을 쏘아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오늘 같은 날을 총을 한 방 쏘아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일 또 쏘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이 색깔 정리 좀 해봅시다. 조금 복잡하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대충 요거 두 개 한번 묻고, 요것도 두 개 좀 어중간합니다만 일단 묻다고 봅시다. 지나간 거니까 과감하게 적혀버리고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하면 일단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상승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그리고 근데 현 시점에 주가가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해서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좀 차가 떠난 것 같죠. 대충 해도 이 지점 어디쯤가에서 한번 총을 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높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껴 들어갑시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이건 참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것도 색깔 조정을 좀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딱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데 빨간색이 한 개 맞나요? 조금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신규 매수는 그렇죠. 이미 들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뭐 정리하고 나와도 되는 요때 정리하고 나와도 되죠. 순환매매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반도체나 우수 장비는 일단 좀 제껴 들어갑시다. 많이 올라온 거는 제껴 들어갑시다. 자, 이 코스피에서 전체 종목 나놓고 보니까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은 현재 분할로 매도하면서 현금을 챙겨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쭉 내려가다 보면 동국 CM 이거는 뭐 현금 흐름만 괜찮다 그러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 나머지는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은 금리 인하하면 그때 보기로 했죠. 대충 뭐 이런 거 뭐 단단한 애들은 지금 요소 놀아야 된다. 이렇게 색깔 진한 것들은 지금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현금 흐름이 괜찮으면은 아쉬운 단어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과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돈이 좀 이동이 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더 매집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정말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수출로 일본에 제끼는 상황이 잘하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일시적이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는 맞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우리가 좀 상대하기엔 좀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그 정말 벽같이 느껴졌었던 일본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따라잡으려고 한다. 그것도 수출액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중국 놈들이 우리 옛날에 뭐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었다 아닙니까? 뭐 시장이 큰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저것만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참 우리 들어간 한국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갈고 대고 했죠. 쫓아내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참 한동안 힘든 시기 보냈었는데 기업들은 곧바로 중국이 아닌 더 나은 더 다른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중국이라는 그 시장 하나보다 더 넓은 지금 시장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또 우리가 이렇게 수출로 일본을 넘어선다니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막바지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공산주의 놈들은 아니면 독재를 갖다가 저렇게 하는 놈들은 이 뭔가 정신머리가 썩었어요. 국가 발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옛날에 홍위병이라고 해서 그 젊은 애들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생들이다 아닙니까? 그런 애들 앞세워가지고 세뇌시켜서 저거 부모도 때려 죽이게 만들고 뭐 선생, 뭐 의사, 뭐 안경 낀 놈들, 뭐 학자 이런 다 때려 죽이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다 중국 문화라고 하고는 한 거는 전부 다 책 같은 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했죠. 그 무식한 그 홍위병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농촌으로 다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요 두 가지 이야기합시다. 일단 그때 그 고향으로 간 이 홍위병들이 못 배웠을 거잖아. 공부가 다 떼죽였는데 배울 놈이 어디 있어요? 사회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이 무식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중국이 개방을 되면서 야들 가지고 있던 이 새끼 진짜 복 많은 새끼들이에요. 저거가 받았던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어요. 무시가 안 되는 이제 동문까지 생겼어요. 뭐지 어부지리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가지고 똥 사고 오줌 사고 난리 지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와서도 길에 똥 사고 도망갔죠. 중국 전 세계 우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홍위병이 나가서 이 자식들 뭐 나라를 다 때려 부숴버리니까 어쨌든 뭐 권력은 공고해 줬겠죠. 지금 중국에서 불고 있는 그 애국주의 바람이 이 홍위병 한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1등이고 그러면서 엄청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많이 하죠. 왜? 저거는 대국인데 전 세계에서 한류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시각을 보는데 왜 중국은 안 봐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애국이라고 해서 한국 엄청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홍위병 그 까볼 때 저 나라 문화를 다 때려보고 나니까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후에 발견에 대해서 살아남았지 저것이 없다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는 그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중국에 그 좀 들고 가서 거기 다 남아 있고 중국 안에는 없어요 그냥. 저것끼라고 부를 만한 게 없다 보니까 뭐 전부 다 한복도 적었거니 뭐도 적었거니 다 적을 거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막판까지 가니까 애국주의를 내세워서 엄청나게 지금 북한으로 치면은 뭐 주체사상 같은 것처럼 뭐 우리끼리 잘 산다 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는 낫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한테는 잘 된 거죠. 쟤들이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치고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 반도체나 뭐나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떤 희한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독재를 한다고 까불어 샀는 바람에 또 게다가 걔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이 홍위병 운동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국주의를 갖다 고치시키면서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 덕에 다시 우리나라는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침략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을 견제하려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 일본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미국은 지금 일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자꾸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중국은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독재가 어떻게 될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중국은 항상 불안한 게 대만 이전에 중국은 안에 티벳도 있고요. 저 위에 저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몽골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쪼개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다시 또 힘을 쓸 수가 있겠죠. 국제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도 중국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고 현재 애국주의를 하면서 저는 중국 이제 죽어도 안 갈 겁니다. 그 더러운 나라에 그 왜 갑니까 내가 안 갈 거예요.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살아나고 중국이 한국 기업들 많이 갉아준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그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다시 세계로 나가서 자랑스럽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일본도 수출액 기준으로 한번 추월해 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니 얼마나 참 기쁜 날입니까? 우리 기업들 그 도전 정신 정말 우리는 한번 비워볼 만합니다. 기업가들이 물론 좀 잘못된 점도 제법 많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업가들이 굴하지 않고 나가서 세계를 상대로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한류도 뻗어나가는 거고 우리가 여권 파워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어디 나가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들의 주주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와서 돈을 벌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곧 우리 기업들의 주주들이 외국인들이 되면 한국에서 돈 다 또 배당받아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